어이, 우리 정우주의 조선 덕보들. 만주의 미래를 알자면 만주의 과거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만주가 인류 역사에서 무슨 캐릭터, 무슨 지위를 차지하는가? 간또 대갈 미국 뒷돈받고 하는 일본 앞잡이 조선말 방송. 길다. 만주가 누구인가를 알자면 인류 역사의 기본 구도를 바탕에 깔아야 알 수 있어. 대부분 현존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게 없어. 지금 반도의 현대사를 이해하자면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어? 미국이란 나라가 없는 척하고 조선반도의 현대사를 모르지. 반도 운명이 현대적 키플레이어가 미안하지만 반도 사람 아니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지. 남조선 놈들이 가서 정은이를 쥐고 빨고 해도 쓸데없어. 미국의 전략에 북조선이 없으면 NO. 그럼 옛 동아시아의 키플레이어가 누구일까? 고대, 고전, 중세 다 털어서 동방의 키플레이어, 즉 옛날의 미국은 네유라시아 출신들이요. 네유라시아, 이너유러시아 영어로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진짜 역사를 알자면 이너유러시아란 이 그림이 있어. 동쪽 만주에 맞닿은 몽골고원부터 바이칼호로 지나고 쭉 서쪽으로 뻗어서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우랄 산맥 남쪽을 넘고 볼가강, 우크라이나, 동그라파 평원, 흑해 북부까지 이어진 이 벨트지대요. 이 벨트를 네유라시아로 볼 수 있어. 아주 크지. 하지만 그건 겉일 뿐이요. 사실 또한 아주 작소. 왜? 전 유라시아를 거의 횡단하거나 지리적 거리는 아주 크지. 하지만 교통이 아주 편하오. 풀이 낮은 초원이 많고 날씨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지시가 평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아시아는 말이 산지거든. 말이 많고 값이 높지. 때문에 보기에는 아주 먼데 사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대륙의 제일 중요한 무역로가 다 여기 있지. 비단의 길이 그중 하나뿐이고 스뷰라는 지역에선 다 수림이 깔리지 않소. 열대는 더하고 비만 오면 길이 몇 준의 흔적도 찾기 힘들게 언데간데 없어져.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난 풀이 기들이 높아지고 산길은 덩쿨이 막 우거지고. 그래 옛날 군대가 움직일 때 매 가는 곳마다 꼭 새 가이드가 필요하지. 당지 출신 아니고선 길 찾기 바쁘지. 지도만 하나 딸랑 두고 행군했다간 지도에 표기한 길을 찾지도 못하지. 외지놈들은 산에서 길을 잃고 군량 다 떨어지고 싸마기 전에 저절로 무너져. 그래 옛날에 적군에서 파견한 간첩 가이드 하나가 대방 군대를 다 망쳐낼 때도 있지. 엉뚱한데 산길에 적군을 끌고 가고 사라지지. 이런 데서 말은 더 못 땡기지. 중국 무협병하에서 뭐 말 타고 전 중국을 질주하고 개소리야. 중국엔 전마가 너무 비싸고 더욱이 길사정이 그렇게 안 되지. 걷는 게 더 편하오. 한 달랑 짤막한 중요한 부분만 길보수가 됐지. 대부분 풀이 우거지고 개팔지. 그래 뭐 수호전이나 뭐 옛날 그런 소설들을 보면 사람들 다 걸어다니지. 뭐 길이 험하고 멀어서 뭐 집신을 대여섯 개 달아 떨어졌어. 뭐 그런 소리 있죠. 중앙아시아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북경으로부터 중국 중부까지 거리가 훨씬 더 멀게 보이지. 사실 더 짧은 거리요. 길사정 차이가 커서.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류큐, 오키나와를 옛날부터 잘 알았는데 대만을 잘 몰랐어. 분명히 대만은 코앞에 있고 류큐가 훨씬 먼데 대만을 중국에서 소류큐라 부른 적도 있죠. 응당 지도를 보면 류큐를 소대만이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왜 먼 곳의 나라를 더 잘 알지? 직선거리는 대만이 가차번데 중국 연해는 류큐로 가는 항해가 편리한 해류가 돈단 말이오. 오히려 코앞의 대만은 말이 가깝지. 대만 해협의 해류가 속도 되게 빠르. 그리고 대만하고 마주한 지금의 복근선의 해안선이 대만 해안선과 거의 평형을 이루지. 그러면 옛날 도배들한테는 대만 가자면 해류를 수직으로 갈라 전진해야 돼요. 이게 옛날 항해 기술로 되게 바쁘단 말이오. 때문에 대륙 사람들이 대만을 가기 되게 바쁘지 옛날에. 그래서 사실은 대만은 류큐보다 더 먼 곳이지. 지도란 게 거짓말을 잘하오. 구체적인 교통 정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도에서 상대적 위치만 보고 세상을 보면 비례감이 틀려지지. 때문에 아까 말한 네유라시아는 아주 큰 지리적 단위인 것 같은데 사실 크지 않소. 멀지만 가까운 거리도 있는 법이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만주나 조선반도는 보기에는 중국 중심부보다 더 먼 동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국보다 인류 문명의 최신 정보 기술 문화와 더 가차분 거리에서. 그래 역사적으로 동부아시아 출신이 동아시아를 먹지 동아시아 출신이 동북아시아를 못 이기지. 그럼 이 네유라시아 벨트지대가 전 대륙의 주요 무로일까나 정보와 기술이 여기가 제일 빠르겠지. 또 초원이 많아서 쌈 잘하고 용감한 유목부락들이 많겠지. 대륙 제일 날쌘 전사들이 제일 빠른 정보와 선진적인 기술을 가졌다. 어떻게 되겠어?
이 벨트지대 출신 야네가 전 세계를 점령하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서역과의 문화적 연계가 자꾸 뒤져나오지. 귀족들 본신이 그쪽 출신이거나 야네가 나가서 일본도 점령했고 중국 거의 모든 왕조들 출신들 보면 다 이 내유러시아 벨트지대 출신들과 그 후대들이지. 인도, 이러한 귀족들이 다 아리안 출신 아니면 돌골 아들이에요. 다 이 유라시아 벨트에서 내려온 아들이지. 심지어 구라파 문명 발상지인 히랍, 남조선말로 그리스, 야네 지배계층도 이 유라시아 벨트 지대 출신이요. 후에 로마인 혹은 중세기 구라파를 지배하는 게르만족 출신들까지도 다 이 동쪽으로부터 이 유라시아 벨트를 타고 온 놈들이지. 중동의 인류 제일 첫 문명 수메르 사람들도 동북 쪽에서 왔다지 않소. 야네도 아마. 즉 내유라시아 혹은 이 유라시아 벨트 지역 출신 사람들은 전 세상을 점령하고 전 세계의 지배층과 귀족들을 수출했다. 전 세계 각지를 점령하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다 야네 후손들이지. 구라파는 뭐가 특별한가 하면 로마 시대로부터 이젠 거의 유라시아 벨트의 직접적인 지배를 벗어나지. 그리고 자신들 특색의 지중해를 기초한 새로운 해양 문명 질서를 만들어. 물론 사실 지중해 해상무역로를 이 유라시아 벨트의 서쪽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을까나. 이러면서 인류 세상은 두 개의 계통이 생겨. 유라시아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질서 계통. 이 유라시아 벨트의 연장이지만 독립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질서 계통. 이 두 개는 물론 연결됐을까나 한 개의 큰 계통으로 볼 수도 있지. 구라파 문명, 백인나들 서구 문명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전통적인 원래 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계통을 건립했지. 구라파는 히랍 시대, 로마 시대, 중세기를 거치며 자신의 독립 계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즉 원래 선조들 고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충격들을 다 막아냈어. 페르시아 제국의 히랍 정벌 실패, 흉노 아틸라의 실패, 중세기 와서는 몽골을 막아냈고 오스만 토이기 도전도 막아냈지. 중국은 모든 충격에서 다 무너졌는데 중국의 수많은 조대 변경이 그 증거이고 구라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립한 새로운 문명 계통의 생명력을 보여주었고 근대에 와서 지중해로부터 전 세계 5대 양의 바다를 확장시켜 전 세상을 해양 문명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지. 이제는 유라시아 벨트 중심 세상이 사라졌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지중해 문명의 확장판이요. 즉 구라파들이 건설한 해양 문명 중심 계통이지. 백인나들의 문명이 왜 위대한가 이걸 알아야 진짜 그 무게를 알 수 있어. 야네는 원래 계통의 지배에서 오래전부터 벗어났고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역전한 나들이야. 존경스럽지 않소? 대단하지. 사람들이 뭐 동방의 중국 문명은 어떻고 구라파 문명과 뭐 다르고 이런 개소리 하지. 이건 비길 게 아니지. 백인나들 문명이 성취한 그 깊이, 고도, 생명력, 정보량의 풍부함 중국 거 가지고 그건 비길 대상이 아요. 구라파 문명과 대등하게 비교되는 건 아랍 문명이나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지 알타의 문명이지. 중국은 피지배 식민지인데 어디다 막 갖다 대니. 중국과 비길 건 같은 식민지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를 비교하지. 동방의 주인 알타이계인데 왜 동방 식민지 문화를 갖다가 동방으로 대표하니. 이건 아프리카, 유럽 식민지 문화를 가지고 이게 유럽을 대표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지. 백인들이 인류 세상을 주도하는 건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깔이 펄은 딴 종족이라고 그거 뭐 더 떼고 까고 그런 건 난 잘 족발이도 알고 승인할 건 승인해줘야지. 다시 와서 전 유라시아를 호령하는 이 유라시아 벨트는 대륙의 고속도로라 볼 수 있어. 문화적으로는 공통성이 있지만 인종적으로는 복잡하지.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그런데 초기에는 백인나들 쪽이 우세인 것 같소. 수레, 전차, 금속, 도구 등 기술 혁신이 백인나들이 주류인 벨트의 서쪽 편에서 많이 나오거든. 우크라이나 동그라파 평원 그쪽에서. 그러면서 백인나들이 이 벨트를 타고 동쪽으로 확장하는 추세가 있어. 중국 신강에서도 백인나들 미라가 많이 나오지 않소. 선진 기술을 장악한 백인들이 동방을 충격한 건 상고 시기에부터 있지. 신라 유적지, 경상도, 충북, 그쪽에서도 백인들이 비슷한 유골들이 나오죠. 신라 황금복음도 어디 서역 어디선가 온 게고 이게 놀랄 게 없지. 무슨 근대전까지 동방 문물이 발달해서 서방인들이 흠모해서 와서 빼앗고 그 자본으로 공업혁명 일으켜 동방을 초월했다 생개족 같은 소리지. 상고 시기부터 제일 혁신적인 기술이 백인나들 유적지에서 나오. 백인나들 문명이 기술에서 후진 적이 없어. 로마, 히랍은 말 말고 제일 못했다는 중세 구라파 암흑 시기의 다크 에이지. 그때도 중세 구라파의 금속 재련, 건축 등 첨단 기술부터 농업 기술까지 구라파가 다 동방보다 우세였어. 구라파들 갑옷이 너무 든든해서 칼이 뚫지 못하고 그래서 야네끼리 싸움할 땐 계속 그 메이스를 쓰지. 망치 같은 거.
터이기 제국이 구라파를 침공할 때 터이기 기술이 전 아시아에서 1등인데 구라파를 칠 때는 다 구라파 군사 전문가들, 고문들 다 고용했었어. 기술이 안 된다 뜻이지. 이건 다 공업혁명 전일이지. 백인나들 기술이 약한 적이 없어. 웃기지 마. 그 잘난 도자기 더 빤들하게 만들었다고 동방의 기술이 우위인가? 기술이 누가 위인가 판단하자면 첨단 기술, 즉 전쟁 무기와 관계되는 기술이 표준이요. 옛날의 첨단 기술, 금속 재련, 건축은 서방이 언제나 우위지. 상고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 유라시아 벨트에서 백인이 많던 서쪽 부분이 세던 것부터 점점 중간이 세죠. 고전 시기부터 중앙아시아 부분이 벨트지대 나가서 전 대륙의 키플레이어가 되지. 중앙아시아의 동서방 백인 황인의 혼혈된 벨트 중앙 서알다에게 돌굴아들이 주도가 되지. 그러다가 중간 안에 또 점점 몰락하고 중세에 와서는 황인종이 위주인 동부아시아가 동알다이가 걸기하고 일어나기 시작하지. 때문에 우리 선조들도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백인들의 유전자가 많아질게요. 중세로부터 오면서 황인종 위주인 동북아시아가 걸기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황인종화가 점점 고착된 게지. 당군 이 양반 백인일지 혼혈일지 모르 완전 가능성 있어. 반도 고대 무덤에서 백인 혈통인 유골들이 나온다. 아주 정상적인 일이지. 대항해 시대에 백인들이 전 세상에 유전자 퍼뜨린 것처럼 고대 뚜얀의 전차를 타고 초원 따라 동방에 왔단 말이야. 무식한 말로 간단히 깨거라면 인류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 유라시아 벨트지대에서 활동했는데 서쪽에는 백인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황인종이 많는데 먼저는 백인나들이 세다가 점점 중간에 백인, 황인 섞인 짜배기들이 더 세지고 후에는 동쪽에 황인종이 출세해서 역전해서 이 벨트를 다 가져버렸다. 그러나 한갈래의 백인들이 그 전에 이미 지중해 완전 새판을 깔아 유라시아 벨트 계통에서 독립했고 후에 서구 문명으로 발전해서 원래 유라시아 벨트 중심이었던 인류 세상의 룰을 다 덮어버리고 해양 중심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지. 결국 백인나들이 이겼지. 세다 말해. 승인해야지. 여러가지 원인들이 제기되지만 중앙아시아의 몰락은 자연환경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구의 기후변동 등 원인으로 이 중앙아시아 몰락 현상의 확정적인 상징이 몽골 제국이요. 동북아시아의 역전. 우리 만주 동북아시아는 이 유라시아 벨트지대 동쪽 끝이요. 조선, 만주, 몽골 문명도 다 이 벨트지대 출신들이지만 끝에 있거든. 말하다시피 벨트지대에서는 우리 센 축이 아니지. 중국 대륙 비하면 우리가 상위가 맞지만 이 알따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변방이었지. 동북아시아 문명은 사실 중앙아시아 문명의 동방변종 혹은 동생 아우 역할을 하는 지위가 한층 낮은 곳이지. 그래서 동북 출신이 상나라는 서북 출신이 주나라를 못 이기고 연나라, 제나라 등 동북 출신들 다 서북의 진나라 적수가 못 되지. 동북아시아의 고구려도 중앙아시아의 세력을 직접 도입한 당나라의 선비족, 돌골족에 당하는 것도 다 이 패턴이지. 자네 기술 정보의 중심과 더 가깝지.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선명한 패턴을 볼 수 있어. 전에는 다 서북 세력이 동북 세력을 제압하고 왕지라고. 주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다 서북 세력 출신들이지. 그러다 어느덧 동북아시아의 료나라, 금나라가 큰 힘을 보이더니만 같은 동북아시아의 몽골이 확 서방 세력을 싹 꺾어버리지. 동북아시아의 역전이 시작되고 대륙의 키플레이어가 중앙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가 되지. 왜 중국 왕조의 수도가 중국 중심에 잘 안 잡고 중원 대륙 서쪽 끝자락의 장안에 자리 잡소? 장안은 중앙아시아 세력이 중원 대륙을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러다 왜 후에는 중원 제국의 수도는 북경에 두어? 이것도 중국 대륙의 동북 끝에 있죠. 만리장성 근방 옆에. 왜? 북경은 동북아시아 세력이 중원 대륙을 들어온 입구이기 때문에. 그랬네. 계속 소위 중국 문화는 천년의 식민지 문화라는겨. 중국 문명이 본토생이라면 중원 중심의 대도시들 수도가 서야지. 자꾸 변두리에 수도가 서죠. 이게 식민지 역사가 짙을수록 나오는 특점이요. 식민지 국가들 뭐 미국이나 오스트랄리아나 브라질이나 대도시들 수도들이 다 변두리였지. 본토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 위대한 나라의 문명적 성과가 인디언 사람들이 만든겨? 아니지. 기본적으로 백인 문화지. 마찬가지로 중국 문명은 만주인들, 몽골인들, 돌고린들, 선비족들, 알따이기의 식민주의자들이 만든 게지. 그러니까 수도도 자꾸만 식민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골목에 만들어 놓고 중국 왕조의 수도가 장안으로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북경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몰락과 동북아시아의 걸기를 자정하고 거기 제일 큰 상징은 동북아시아 출신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이고. 그럼 몽골이 왜 서방 정복을 했어? 그 진짜 동력,
모티브는 이 유라시아 벨트의 재련결이었어. 중앙아시아가 몰락하면서 이 유라시아 벨트의 중심이 끊어졌거든. 동서방이 교역이 시원치 않게 되지. 중앙아시아의 당지의 힘은 이 연결을 유지할 능력이 없고 형님이 안 됐거나 동생이 사업을 떠맡는 게지. 몽골 정벌 유인들은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고 개개인들의 사리사욕이 있었겠지만 전 몽골 민족 혹은 전 동부아시아 민족 차원의 집단적 동력 모티브는 서방과의 재련결이요. 서방 구라파 사람들이 대항해의 동기가 뭐요? 몽골 제국이 부서지고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동서방 연결이 또 시원치 않아지지. 야, 저놈들이 왜 소식이 없나? 우리 직접 가볼게. 몽골 정복의 동기도 이것과 똑같소. 동서방 교역으로 우리 먹고 살고 동부아시아가 동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을 지켰는데 이 우세가 사라지네. 동서방 교역이 중단되면 동부아시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기술 개진이 더뎌져. 이러면 여러 나라 부락들 사이에 모순이 심화되고 내전이 일어나고. 안되겠다. 우리 직접 가볼게. 동북아시아 여러 부족들 사이의 힘을 통합해서 서방으로 교역을 재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그러면서 칭기스칸이라는 모든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큰 영웅이 필요되고, 즉 몽골 제국의 건립은 바로 동북아시아 버전의 대항해요. 그저 배가 아니고 말 위에서, 바다가 아니고 육으로 해서 했을 뿐이지. 그래, 어떤 인문학자들 뭐 자꾸 우리 동방의 철학은 어떻고 동방의 사고방식은 뭐 어떻고 서방의 활달함과 외재성적인 성격보다 우린 내면적인 걸 중요시하고 방구석에 앉아 우주의 진리를 똥꾸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야. 하는 짓이 동서방이 본질적으로 똑같지. 어이, 저 중간 상놈 새끼들 자꾸 떼어먹는다. 우리 직접 가야지. 말타기에 능한 놈이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뱃놀이를 잘한 놈이 대서양, 인도양을 횡단하고 그저 이런 기술적 다른 점이 있을 뿐이지. 유라시아의 서쪽 끝 구라파와 동쪽 끝 동북아시아가 똑같이 동서방을 잇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지. 량 끝에 있는 놈들이 중간 놈들에게 리운을 내주기 싫었을 뿐이지. 그래, 뭐 동서방 이식 형태가 뭐 다르고 다 개소리야. 인간은 본질이 같길래 결국 생각도 같소. 그저 그때 컨디션이 다를 뿐이지. 막 젊고 힘이 나고 자신감 넘치고 그러면 막 확장하고 쇠퇴해서 약하면 성격이 보수적이 되고 민족성론도 다 개소리요. 뭐 일본 문명은 뭐 본성적으로 변태고 인자함이 없어서 공격적이고 조선인은 뭐 내심 세계를 중요하고 뭐 인문학 바탕이 깔려서 남을 안 괴롭히고 이런 개소리. 야, 일본 나들 대부분 반도 출신 식민주의자들이 쳐들어가서 새끼 친개인데 주머니인 그 토종인들 유전자가 소부분이고 반도 식민주의자들이 더 많은 자원 영토를 확보해서 더 잘 살자고 쳐들어간 게지. 원주민들이 인문학을 모르는 게 속이 타서 조선인들이 아름다운 내심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니? 고구려의 동북아 패권과 확장은 또 뭐야? 선조들이 자기 힘이 솟구치고 자신감이 넘쳐날 땐 할 건 다 했지. 조선시대 와서 타락하고 쇠퇴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일본 쪽은 오히려 자신감 넘쳐나고 역으로 쳐들어올까. 우리 조선인의 문화는 뭐 내심 세계가 중요하고 이런 개소리 하지.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라. 제 나약해서 당하고 무슨 개뿔 리론이 많아 씨. 이런 개소리한 시식인들 정말 다 총살해버려야 돼. 난 그 진시황이 유생들을 생매장시키는 게 참 공감이 들 때였어. 개새끼들이 해란 일은 못하면서 엉터리 유론으로 사회유론 어지럽히고 못왔다 같으면 뜨면 생걸로 파묻어버려야 돼, 개새끼들아. 뭐 어찌든 몽골의 정부는 대항해 못지않게 동북아시아가 인류 문명의 궤적을 바꿔놓은 정말 대단한 인류. 같은 동아알타의 출신인 우리들도 몽골을 위해 자괴감을 느낄 만큼 유라시아 벨트의 동쪽 끝에서 서방과 중앙아시아 문명 기술 전무를 나눠 먹고 중앙아시아의 동생 아우 역할을 했던 우리 동북아시아가 혹은 동알타이계 민족이 오히려 힘을 모아서 질서를 반대 방향으로 역수출했고 동서방의 재련결을 성공시키고 인류 역사의 방향을 우리 동북아의 이지로 잡아놓은 위대한 역전 역습을 해놓은게요. 그러나 결국은 몽골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지.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또다시 물이 가고 중간이 망할까나 유라시아 벨트의 동서 끝에서 알타이 민족이 마지막 힘을 내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동방의 만주 제국 청나라와 서방 돌골린들이 건립한 오스만 터키 제국이요. 이건 알타이 민족이 마지막으로 용 뺀 게지. 왜냐면 우리가 몇천 년 운영하던 생명줄 유라시아 벨트가 중요성을 잃어버릴거나, 즉 서구가 연 대항해 시대와 그 기술 개진으로 바다 교역의 효율이 더 높아지지. 그럼 전 알타이계 민족의 휘황은 꼭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오. 유라시아 벨트가 망하는 한 청제국과 오스만의 패망은 그 건립 초부터 이미 결정된 일이지. 서구의 동서방 잇기 프로젝트가 동북아시아 버전의 동서방 잇기 프로젝트를 제껴버렸지.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예외가 생겨. 동북아시아에서 또 역전이 하나 생기지.
그것이 바로 우리 다 아는 일본이라는 사람들. 유라시아의 육지교역이 자유시가 되면서 전 알타이가 쇠망하는 막판에 이 유라시아의 동방 끝인 동북아시아의 또 동쪽 끝에 알타이지만 알타이 변종인 일본이란 해양국가가 있지. 알타이 민족 형제들이 기대하는 육지교역에 얽매이지 않는 일본은 타격을 덜 입고 자신 문명을 완전히 해양 문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지. 하므로 일본은 백인이 아는 유일한 열강이 되고 이건 동알타이 혹은 동북아시아 민족이 해낸 또 다른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기적이고 역습이고 우리 동북아시아 문명은 솔직히 구라파 문명보다 선천적인 열쇠가 많은 것이오. 우리는 인류 문명 중심과 지중해를 끼고 사는 구라파 문명보다 비하면 정보가 늦고 기술이 늦고 때문에 구라파인들은 일찍 히랍 로마 시기부터 유라시아에서 독립하고 중앙아시아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독자적인 위대한 문명 계통을 만들었고 우리 동북아시아는 고유의 유라시아 벨트 중에서 차요한 위치에서 중세에 와서 쇠락된 중앙아시아를 대신하여 유라시아의 전통을 개성했어. 구라파의 골기보다 늦지만 동알타이 민족은 중세부터 전 유라시아를 정벌해서 동서방을 다시 이어놓는 구라파의 대항해에 버금가는 업적을 이뤘고 근대에는 유일한 백인이 아닌 열강인 일본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켰어. 금수저를 물지 않고 태어난 동아시아 문명은 기존 조건이 맞지 않는 대단한 기록을 보였어. 인류 역사를 논하자면 빼놓지 못할. 당신도 만주 출신, 반도 출신, 다 동북아시아 출신 맞다면 같은 동북아 알타이 형제들이 이런 업적에 자오감이 들지 않소?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겠소? 일본인데 지배당했다고 몽골 만주가 쳐들어왔다고 자꾸 늘어나지 말고 그래 센 놈이 동북아시아를 리드해야지. 그럼 조선 선비 노비들이 손잡고 동북아의 근대화를 이루겠니? 아니면 조선 사대부들이 몽골에 이어 서방 정벌을 하고 동서방 무역로를 닦아내겠니? 귀시지 마시고 니 못하겠으면 남이 할 때 박수나 쳐주라고. 선조들이 죄 못나서 매를 맞은 게인데 뭐 어쩌라고. 남조선 여론 수평 보면 딱 귀싸대기 맞고 뒤에서 깽깽거리는 갓나들이야. 니 20년 전에 유치원 때 나를 밀친 게 기억나지? 그때 넘어져서 무릎이 뺏겨진 게 지금도 눌러보면 모래알이 2개 짚어진다. 배상해라. 딱 이 수평이야. 그렇게 나라에 남자가 없니? 하여간 돌아와서 일본이 원자탄 얻어먹고 쓰러지고 미국이 슬하에 들어갔다는 건 크게 보면 서구 문명, 즉 지중해 계통의 문명의 변종이자 계승자인 미국이 유라시아 벨트 문명 계통의 변종이자 계승자인 일본을 완전히 눌러버렸다는 뜻이오. 동로마 제국 비잔틴을 계승받은 짜리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고지들을 차지하고 서구의 충격으로 오스만 토이기 제국과 인도의 무굴 제국, 동방의 청제국이 몰락, 미국이 마지막 반항하는 알타에게 일본을 점령. 이게 다 결국 지중해 해양 문명 계통이 그들 앞을 가로막은 유라시아 벨트 문명 계통을 계승한 알타이 민족 식민지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냈다는 뜻이오. 동북아 동알타이 문명은 서구 백인 문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저력을 역사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은 도전에서 실패했다. 당신이 이런 시야를 가졌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전환에 대해 중국 아들이나 남조선 족발이들처럼 그렇게 흐뭇해할 수 없어. 그건 비천한 쌍놈들의 세계관이지. 전통적인 알타이 민족의 식민지, 노예 생산지 중국이 저러면 뭐 그러거니 하겠는데 같은 동북아시아 알타이 민족인 조선인이 저러면 그건 이 민족의 시야가 노예 계급의 수준으로 전락됐다는 뜻이요. 진짜 자신의 전통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동북아시아가 대단한 일을 용감히 시도했는데 결국 모자라는구나. 유라시아 문명이 지중해 문명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 결국 실패하는구나. 오는 게 동정, 아쉬움, 역사에 대한 감개무량. 당신도 동북아 출신이 맞다면 이런 감정이 좀 있어야지. 그저 남조선 울타리만 생각하지 말고 난 이런 거 느낀다면 그 원자탄 2발이 남의 일 같지 않소? 그래, 일본이 진짜 나쁜 놈이 돼서 미국한테 까인 거소? 소련 공산당들 일본보다 얼마나 더 나쁜 놈들인데 미국은 소력하고 연맹했지. 일본이 까인 이유는 일본이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당시 서방이 제일 큰 적수가 독일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소련과의 합동작전이 필요하지. 그런데 일본은 소련이 적이고 독일이 동맹이다. 독일을 죽이기 위해서 소련을 끌어들이자고 일본을 덤으로 깐 게지. 만약 서방이 소련을 주적으로 봤다면 미국은 되려 일본을 지원하지. 일본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서방이 가상적의 선택 순서 때문에 일본이 같이 훅 간 게지. 그럼
독일이 세상 제일 나쁜 놈인가? 사실 소공이 독일 나치보다 좀 더 나쁜 놈들이지. 나치는 극단적 민족주의고 소공은 반인류단체인데 나치들은 자기 아리안 민족만 좋다고 다른 민족은 다 적이고 소련은 누구도 안 좋아하고 전 인류의 적이야. 어느 게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서방에겐 독일이 더 강대하고 무섭고 그때 소련은 위협이 안 되고 그래야 독일을 먼저 까는 게지. 내가 저번에 일본이 동방의 주요한 반공의 힘이었단 말하고 일본도 공산당과 공조한 적이 있다 그랬다고 어떤 놈이 또 내 일본 빨자고 모순된 말을 한다 뭐 어쩌고 이런 지력을 가지고 왜 하필 내 영상 찾아와보고 마음고생하는지.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지. 국민당 공산당 다 적이지만 공산당이 국민당보다 더 더럽다고 공산당 칠까? 알지. 그때는 중공이 약하고 국민당이 크고 위협될 때까나 국민당을 먼저 까지. 공산당 간부들이 이상하게 일본 정령지를 드나들면서 병치료도 하고 그렇다고 일본이 동방에서 소련과 중공의 제일 큰 장애물인 사실은 변하는가? 미국이 소련 키웠어? 중공도 키웠는데 그럼 미국이 빨갱이 국가인가? 미국의 침공 세력 있지. 그때 정황 따라 국익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침공 방향으로 전략 펼칠 때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전 세계 빨갱이들 제일 무서워하는 반공 국가가 아닌가? 누구나 제일 나쁜 놈을 먼저 까는 게 아니라 위협이 큰 놈을 까는겨. 결국 인간은 도덕보다 그때 리익을 선택하지. 남조선 사람들은 뭐 원칙성이 몸이 배어서 이런 플레이를 습관 못하는 사람들이었나? 유엔 인권리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제출에 남조선 정부가 3년째 불참하지. 북조선 정권 공식 인정 안 하는 남한에겐 북한 사람 법적으로 국민이지. 전 세계가 야 너네 나라 북쪽 아들 인권 침해가 좀 심한 것 같다는데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남조선 정부가 웬 하늘 보면서 오늘따라 하늘이 푸르지요 딴청하고 있지. 뭐 족발이들만 그러는가? 그 박근혜 아줌마의 중국 아들 소위 전승절 이식에 참가한 건 뭐 원칙적인 일인가? 내각에서 무슨 엉뚱한 어드바이저를 받고 저리 웃기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의 딴에는 무슨 타산이 있었겠지. 그래 우리 뭐 박근혜를 빨갱이로 보는가? 원칙이라면 누구보다 더 잘 먼데 개판에 치는 조선 동지들이 불원칙적인 리익 다툼에 알러지 있는 척 민감해하면 보는 사람 좀 그렇지? 그래 일본이 전패국이 된 게 뭐 정의 불정의와 관계없어. 물론 미국은 자기 편하기 위해서 제 한 선택을 정당화하자 하지. 여론전으로 헐리우드에서 백인 배우들이 막 중국 사람 역할 하면서 막 반일 영화 찍었어. 리익을 선택한 자신을 도덕적으로 변호할 뿐이지. 그렇다고 그걸 믿으면 쌍놈이지. 나쁜 놈들 리스트를 짜면 1번은 어림도 없어. 소련 공산당 1등, 중공 2등, 나치 3등, 국민당 4등. 1번은 썩 아래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나쁜 놈 리스트 순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지. 실력이 센 거, 위협이 큰 순서로 가지. 지금 러시아보다 나쁜 놈 많지. 중공, 북조선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뭐 이상한 변태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서방은 주야하게 러시아를 까지. 자꾸 튀재요. 무슨 아프리카 구석에서 소년병들에게 사랑고기 생거 나눠줘 먹이고 이러면 전투에서 총알 안 맞는다 하고 막 싸움시켜. 푸틴도 이런 거 하나? 아프리카 까만 아들이 악하든 말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위협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 보기 안 좋자. 그래 푸틴이 정말 더러운 독재자 새끼야. 일본의 역사에 대한 죄가 정말 크다. 자기 행동들을 정당화해야지. 동방의 공산자들은 얼씨구 좋구나. 동방의 제일 악한 놈들은 오히려 리득을 보지. 공산자들은 자기네 제일 나쁜 놈으로 지정받을 줄 알았는데 야네 오히려 일본을 까네? 얼씨구 좋구나. 더 선동하면 조선진 같은 줏대 없는 민족들도 같이 들떠서 일본 제국주의 개새끼들 하고. 이건 뭐 서방의 슈퍼파워가 자기 편하자고 한 선택이 동방 사람들의 역사관, 옳고 그름 정의관을 뒤바꿔버렸지. 그 틈이 커서 생긴 혼동으로 많은 공산자들이 득을 벗고 후유증으로 동방 대륙이 적화해 아직도 남조선엔 좌경화가 심하고. 그래 동방의 제일 위협적인 공산주의를 집중 공격해야 할 포화를 일본이 나누어 가지면 결국 누가 리득이었어.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그 부작용을 떠안는 건 동방 사람들인데. 이 혼동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역사관, 가치관, 도덕관이 다 뒤틀어지지. 미국 아들은 어느 동방 노란노란 째내비들 사회의 정의관이 뒤엉켜서 떠들썩하는 게 가슴 아프고 죄책감이 들어서 야야 사실은 그게 내 혼자서 좀 쉽게 가자고 덤으로 일본 그냥 깐 게야. 이렇게 이야기해줄까? 우리 절로 알아차려야 된다고. 조선 놈들은 우리 위대하신 미국 형님께서 틀릴 수가 없는데 일본을 조진 거 보면 일본이 꼭 악마들이 때문이지 막 열심히 과대 해석해서 빨갱이들은 좋아라고 거기에 부채질하고. 미국 형님은 난 그저 그때 귀차니즘으로 티난 놈부터 됐다 조진 겐데 조선놈들이 내 현명하다고 막 흥분해하는데 거기다 말해주기도 좀 그렇고. 물론 동방사회와 나라끼리 갈팡질팡하는 게 자기인데 좋은 점도 있고
뭐하고 좀 비슷한가 하면 지금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이용해서 뭐 미얀마 민주정부를 깐다 욕먹자. 그게 개소리지. 미얀마 민주정권은 친중을 안 했니? 군정부, 민주정부, 반군들 다 중국과 거래하지. 근데 중국이 왜 미얀마 군정부를 좋아하겠어? 내 예전에 동남아 국가를 분석한 게 기억나오? 동남아는 다 해안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 해군의 복사범위였다고. 때문에 동남아의 모든 군부는 친미하고 싶은 동기가 크다. 군정부라면 부실한 놈이 없어. 군인들은 책임성이 강하고 실용주의가 세고, 그러기에 무기도 미제를 선호하고 더욱이 미국을 건들기 제일 싫어. 쓸데없는 사상이 적고 아주 실질적이요. 미얀마 군정부가 민주파들 다 탄압하고 반군들도 다 소멸하고 전 나라를 완전 통제하면 어떤 위험이 생겨? 미국이 손만 내밀면 야네 미국 손 콱 잡소. 그러면 전 미얀마가 완전히 반중국가가 되지. 당신이 시진핑이면 당신은 문재인 혹은 김대중이 편하오? 아니면 박정희와 거래하기가 편하겠소? 중국으로선 당연히 박정희가 싫지. 근데 미얀마의 박정희를 도와서 전 미얀마를 통일시킨다? 지력이 정상이면 이러면 안 되지. 제일 좋은 게 침투하기 좋고 부실한 민주정권이야. 앙산수치 같은 그런 정치 아이돌은 전 세계 족발이 팬들이 언니 사랑해 이러지. 진짜 국정은 개판이거든. 외교만 다치면 조종당해서 나라를 다 팔아먹지. 근데 미국 쪽에서도 좀 그렇소. 군정부는 똑똑해서 일 잘하는 건 좋은데 똑똑한 나들이 자꾸 땅궁리도 한단 말이야. 100분의 100을 말 잘 안 듣고 제 속심 차리지. 그래서 정황에 따라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가 많지. 박정희 준 것도 이러면 안 돼. 그래 아무튼 그래 정치 아이돌을 기획해서 그 나라 보내고 개판 만들 수 있어. 야 기획사가 너네를 노벨 평화상도 주고 전 세계 팬들에 띄워줬는데 정권 잡으면 보답해야지. 외국에서 활동한 민족주의, 산민주의 한다는 손중산 21조 하면서 일본의 나라를 제일 많이 팔아먹소. 앙산수치, 만델라, 김대중 다 이게 그 아이돌 팝스타 게임이 아니오. 김대중도 IMF 때 뭔가 열심히 팔았지. 때문에 옆에 대국들은 아이돌을 좋아하지 야무진 군대 출신을 안 좋아하지. 특별히 중국한테는 오히려 미얀마가 차라리 완전 민주화 되는 게 좋지. 군사 독재하면 싫지. 무슨 중국이 군정부를 좋아하긴. 정신 좀 차리시오. 그래 뭐이 좋은가 하면 완전히 누기 말도 안 서는 갈기갈기 찢어진 혼란 상태는 싫고, 그러나 민주국가 돼서 좌우로 딱 갈라지거나 혹은 군부와 민주파 두 개로 갈라지는 온정한 분열 상태가 좋지. 그럼 옆에 대국이 한쪽 돌보면 세력균등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두 편 다 낸데 잘 보자 들지. 그럼 중국은 이쪽 섰다 저쪽 섰다 하면서 리득 챙기고, 그래 민주파 군부 둘 다 중국하고 물밀거리 하재요. 미국도 일본 조선에서 이런 재미를 보지. 다 이렇게 노는 게지. 근데 조선놈들이 그 게임에 진짜 몰입해서 흥분하면 동방은 서방의 릭과 립장을 이게 바로 정의다 라고 강요받은 게라고. 사실은 그 부작용으로 동방인들은 진짜 릭을 희생한 게고, 이런 거 볼 줄 알아야지. 사람질을 하려면 좀 그런 함정에서 뛰어나오라고. 가축들처럼 몰아간 대로 우르르 가지 말고. 그러나 내 일본의 실패를 동정한다고, 동북아시아의 도전을 아쉬워한다고, 그렇다고 뭐 서구 문명을 적대시하거나 백인 놈들을 욕해대거나 그러진 않소. 너네 이 개새끼 우리 황민종이라고 원자탄 막 뿌려댔지. 돼서 막 낑낑거리고 그럼 또 남조선 진보 청년들 족발이두가 같은 수평이지. 약한 놈이 강한 놈의 입장을 강요받는 게 원래 자연현상이요.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응당 맞아야지 뭐. 어이 백인 나새끼들이 이게 세긴 세다야. 탐복. 그러나 실패를 승인한다고 정신줄 놓고 남의 입장을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진짜 영원히 노이즈하겠다는 뜻이지. 범마가리에 들어가도 자기 주제를 가지고 죽어야지. 이기지 못하겠으면 친하게 지내나 묵묵히 실력을 쌓고 기회가 오면 재도전을 거나. 다시 말해서 일본은 사악해서 당한 게 아니지. 일본보다 얼마 더 더러운 중공놈들이 지네 막 전승절 경축을 막 하고 지랄하는데, 일본의 갈굼을 당하는 전패국 신세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최강자를 거스른 실패자이기 때문이지. 난 조선놈들이 왜 이걸 이해하는 게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 이게 극단적인 사고라고? 이건 어느 정도 역사 지식 기본 사회 경험만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지. 이 정도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에 놀라면 참 곤란한데. 이것도 이해 못하면 정치 역사 관심 가지 말고. 근데 위험한 게 이런 둔한 나들이 공부는 또 더 열심히 한단데. 나도 천상 못 들어본 정보들을 막 암기해 갖고 와서, 근데 결론은 또 이상한 데로 끌고 가지. 피뜩 들으면 대단히 박식한 사람 같은데 괴상한 분석을 한단 말이야 이런 나들. 이런 놈들 주위 사람들의 파괴력이 아주 강하고 나 이런 나들 제일 무섭소. 그래 지식량보다 이해력이 중요한겨.
일본 놈들 악마라 묘사하면 무능한 자신의 과거가 좀 보기 편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역하기 무서워서 자기 독립적인 사고를 견지할 똥땜이 없어서 이웃민족이 잘한 거 승인해줄 만한 마음 너비가 좁아서 그저 조선 남자 새끼들이 불알차고 째째사게 노는 게지. 난 그런 시시한 놀이에 흥취 없어. 이게 내가 동북아시아 역사를 보는 시각이고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의 기본 윤곽이라면서. 동북아시아는 전 인류를 통솔한 유라시아 벨트 지대의 동쪽 끝이다. 우리도 정복자의 후예지만 사실 이 벨트 서쪽의 우크라이나 평원이나 중앙아시아보다 구석진 곳에 있어서 자요한 위치에 있고 지중해를 잇고 출시한 구라파 문명보다도 많이 약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연나라, 부여, 고구려, 발해, 료나라 등으로 큰 힘을 보이더니 중세부터 점점 쇠약해진 중앙아시아를 뛰어넘어 몽골 제국의 형식으로 동서방을 연결한 엄청난 저력을 보였고 근대에 와서도 청나라를 세워서 동방의 우두머리로 살았고 더욱이 일본이라는 구라파의 버금가는 문명을 탄생시켜서 우리 동북아는 이런 곳이고 우리 동아시아의 민족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중심부인 만주가 중공 손에 있다. 동북아 세력이 세계 최강 서구 문명에 도전 실패해서 세력 균형이 파괴된 후과로 만주가 얼렁뚱땅 이상한 덕성이 안 되는 쓰레기들에게 들어갔을 뿐이지. 동북아 알타이 민족과 만주는 죽지 않소. 말이 길어서 다음 계속하게.